한자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한자를 알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며 우리 생활에 한자의 가치를 같이 사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모 대학 학보에 우리 학교 재적생 3만 명 돌파라고 일면 톱 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실어 독자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실화가 있었다. 학적 학생인 재적을 학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재적으로 잘못 기록한 씁쓸한 사건이다. 학생은 물론이고 대학교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그리고 얼마 전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한 다른 당의 모 후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무운을 빕니다. 라고 짤막하게 답변하였는데 기자가 뉴스룸에서 이걸 코멘트까지 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당대표의 말이 짧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한 게 무운을 빕니다. 보통 행운을 빕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말을 바꿔서 후보에게 무운을 빈다, 운이 없기를 빈다라고 짧게 약간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라고 덕담을 악담으로 바꾸어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어 시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다. 또 모 방송사에서 양당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여야 대표의 성을 딴 송이대첩이란 말을 하는데 대첩이란 큰 승리를 말한다. 한산대첩도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크게 이겼다는 뜻이고 도쿄대첩도 축구에서 일본의 큰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 굳이 큰 싸움을 말하려면 대전이라고 해야 한다. 모두 이런 경우는 한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었다면 충분히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학술 용어는 심지어 90%가 넘는다. 수학 시간의 가분수는 몇 개로 등분한 것의 일부를 분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는 가짜를 의미한다는 것만 알면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역사 시간에 나오는 사화도 선비가 화를 입은 일을 뜻한다. 이런 한자어를 이해하면 수업 시간이 재미있어진다.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교과서에 각 과목별 핵심 어휘들이 대부분 한자어다. 선, 분, 각, 직, 등이고 중고등학교는 품사, 인칭 대명사, 수동태, 약소, 함수, 등차 수열, 파동, 변이, 촉매 등이다. 국어를 포함하여 수학의 개념어, 영어의 어휘력, 과학의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어이다. 한자를 몰라도 앞뒤 문장의 맥락을 알면 되지 않겠는가 싶지만 단어 뜻을 모르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신년 연하장에 새해 명복을 빕니다 라고 쓰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명복이란 죽은 사람이 받는 복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육하원칙을 육가원칙, 혈혈단신을 꼴홀단신, 야반도주를 야밤도주라고 쓰는 사람이 많다. 또 공황장애를 공황장애, 사면초가를 사면초가로 잘못 쓴 예도 부지기수다. 한술 더 떠 인감증명서를 인간증명서로, 인신공격을 임신공격 같은 정체불명 단어들이 즐비하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이름을 한자로 적어오세요 하고 학생들에게 일렀는데 한 학생이 아무도 모른대요 하고 그냥 왔다. 난감해 하였는데 그 다음 시간에 아예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들고 왔다. 누군가가 고귀하게 지어주었을 것인데 안타깝다. 어떤 학생은 예쁘게 또박또박 훈음까지 곱게 적어보내는 학부모도 있으니 위안이 된다. KBS 1TV 진품 명품에서 쇼 감정단 출연자들 중에 아주 기초적인 한자를 진행자가 물었는데 우물쭈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에 단골 출연하는 김영복 감정위원은 어느 칼럼에서 요즘 공교육에서 한자가 빠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거의 모른다고 봐야 하는데요. 백년지 대계를 생각해야지 멍청한 거예요. 한문 전문가로 육성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 졸업하고 영어 구사하는 정도로만 한문을 알아도 충분합니다. 라고 한다. 또한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이명학 교수는 우리말을 잘 구사하려면 한자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지 않아 어휘의 정확한 뜻을 모른 채 이미지만 기억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교수는 한자를 모르면 정확한 어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꼭 맞는 어휘를 골라낼 수 없어 깊이 있는 사고력도 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민중봉기라는 말을 배우지만 봉기의 정확한 뜻을 아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니 달달 외울 뿐이지요. 봉기는 벌 봉자에 일어날 기자를 써서 벌떼처럼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한자를 알면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휘의 본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생활 속에서 쓰이는 한자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즐겨 쓰는 어휘에는 재미있는 뜻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용수철은 용용, 수염수, 쇠철자를 써서 용의 수염처럼 생긴 철이라는 뜻이다. 배낭은 등배, 주머니 낭자를 써서 등 주머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지루지 않고 재미있게 한자를 익힐 수 있다. 그럼 모든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국어문교육원의 교재에 의하면 10년 전을 우리말로 바꿔 10년 앞이라 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 심장을 고유어로 염통이라 하는데 심장병, 심장염, 심장통을 염통병, 염통염, 염통통이라고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자어는 중국계와 일본계 그리고 우리 고유계가 있는데 흔히들 일본계 한자어를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상담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담은 일본계 단어이고 우리 고유 한자어로 상의실이라고 해야 한다. 언약과 약속, 소임과 역할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문해율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면 믿겠는가? 이는 사실이다. EBS가 2020년 2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방영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자를 읽고 쓰는 기본 문맹률은 1%에 가깝지만 문장을 읽고도 뜻을 이해하는 문해율이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뒤집어보면 글을 읽지만 잘 해석하지 못하는 실질 문맹률이 75%에 달한다는 뜻이다. 초등학교까지는 기초적인 한자 500자 정도, 중고등학교까지는 1000자 정도면 교과서의 한자어는 이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디지털화가 지속되는 한 점점 문해율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표음 문자이고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다. 소리 글자인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뜻을 전달하기 어렵고 또한 문장도 엄청 길어진다. 게다가 한자어는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엄연한 한국어다. 법률 건설 분야 등의 지나친 한자 용어는 순화해야 하지만 한자어 자체를 외국어 취급해선 안 된다. 한자를 배우고부터는 우리 아이가 일기 쓰는 문장이 간결해졌어요. 엄마랑 아빠랑 바깥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적었는데 한자를 배우고부터는 부모님과 외식했다라고 적는다는 것이다. 한자를 알면 어휘력이 향상되어 말과 글의 함축성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쓰는 한자어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만큼 한자는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증거다. 자료에 의하면 남성은 7,000단어, 여성은 그보다 3배 많은 2만 단어를 하루에 말하는데 남녀 평균에서 14,000단어쯤으로 보면 이 중에 한자어가 70%라면 약 1,000자 정도는 하루에 대화 중에 한자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휘력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더욱 풍요롭게 편집하기 위해 그보다 많이 쓰겠지만 말이다. 이와 같이 한자는 외국어라기보다 우리말이다. 실예로 국영방송인 KBS의 우리말 겨루기에서 한자어 문제가 수없이 나오지 않는가.